상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분위기 어제부터 다르죠. 어제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훨씬 좋았고요. 오늘도 코스닥은 0.7%까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린 채 상승폭을 키워 나갑니다. 오락 문화 쪽, 일명 엔터 쪽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메타버스 종목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을 앞둔 기대감일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선전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재규 본부장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형주단의 힘이 좀 약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약보합권 오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방향이 제각각이네요. 셀 업체들은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으나 소재단의 종목들은 오늘 부진하게 진행됩니다. 그래도 에코프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죠. 시장에서 여전히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강합니다. 에코프로 머티아 오늘은 보합이고요. LS 머티리얼즈 급등 진행되고 있고 두산 로보도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IPO 테마군 제외하고는 오늘장 전반적으로는 크게 분위기가 나지 않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종목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시장의 특징주 점검해 보죠.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오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는데 결국에는 자금이 없어서 혹은 OLED에 대한 너무나 절박함 이 두 가지가 결국 유증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주주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지 투자자들 이제 주주에 맞춰서 전략을 좀 주세요. 그렇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어제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를 살짝 이탈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주가 낙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현재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OLED 관련돼서 사실상 2024년도에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LG사다 보니까 지금 6분기 연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1조 3,600억을 이제 유상증자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시설 투자에 30%를 사용을 하고요. 운영 자금에도 40%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O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개선을 노리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진행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만들었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지켜내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답변 잡아주셨고요. ASR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열어볼게요. 11월 21일 종목이네요. 말씀 주셨던 목표가는 달성이 됐고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은 한 2% 정도 하락권입니다. 요즘 CXL 했을 때 CXL 관련주로도 코리아 서키트가 꼽히면서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왔었는데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네, 코리아 서키트가 지난주부터 CXL과 엮이면서 갑자기 변동성이 크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23,000원으로 좀 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수정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업을 매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만 원을 이탈할 때는 익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던 상황에서 수익을 반납하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2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수익이 나고 있을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2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23,000원까지 목표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 잘 지켜내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우선은 코리아 서킷 목표가 상향 얘기하셨습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ASR 종목 하나 더 보죠. 뉴프렉스입니다. 11월 28일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그 이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기준 한 14%, 최고가 기준은 20% 정도 수익권인데 결국 이 종목도 IT 부품사로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세트 수요가 늘어날 거야 혹은 새로운 기기 등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분위기를 탔거든요. 보유자는 끌고 갈까요? 아니면 이익 챙길까요? 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도 상반기 때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지정드렸었던 목표가가 6,400원이었는데 어제 거의 근접을 했다가 좀 밀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뉴프렉스 역시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4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할 것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VR이나 XR 기기에 들어가는 FPCB라고 해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네. PCB죠. 그 연성 회로기판을 만든 기업입니다. 메타 쪽에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 글라스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목표가를 7,5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권까지 목표가 다소 좀 높게 더 올려주셨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와 AS 종목들 살폈고요. 이제 오늘 본부장의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 지금 주목해야 할 체외 진단 기업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비만 당뇨 트렌드가 뭐 올해부터 이제 부각되면서 거의 메가 트렌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혈당 관련한 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그 모멘텀인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만 치료제가 사실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래서 당뇨가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센스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자가혈당 측정기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GLP-1이죠. 그 네. 제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제품들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자가혈당 측정기의 사용량이라든지 연속혈당 측정기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려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자가혈당 측정기에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03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고요. 현재는 아이센스라는 기업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소모품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뭐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소모품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자가혈당 측정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가혈당 측정기 캐시카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아이센스 첫 번째 포인트 잡아봤고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CGM 선도주자. 앞서는 BGM이었잖아요. 이 그렇죠. CGM은 또 뭘까요? 앞서 보셨던 것은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라고 이제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네. 이 CGM 같은 경우는 연속혈당 측정기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는 보시다시피 혈당 측정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CGM에 대한 매출 자체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 CGM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9월 달에 국내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개발해서 출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가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케어센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속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CGM으로 지금 케어센스 에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판매를 목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5년도에는 뉴질랜드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자가혈당 측정기에서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로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매출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평균 10% 이상의 연속혈당 측정기의 성장률을 지금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 같은 경우도 1형과 2형이 있는데 네. 1형 같은 경우는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주들의 주가 흐름도 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내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젊은 층에서도 워낙 당뇨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꾸준한 케어 제품 등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저만 해도 지금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켜보죠. 다음 포인트는 케어메디입니다. 아이센스 하면 케어메디의 인슐린 펌프를 생산 책임지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 등이 참 많았어요. 정확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이 케어메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케어메디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슐린 펌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아이센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 혈당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혈당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혈당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슐린에 대한 그런 투약 정도로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췌장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슐린 펌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케어메디 쪽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아이센스가 이제 혈당 측정을 통해서 혈당의 높낮이를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혈당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주입하게 되는데, 그 주입할 때 이제 이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센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어메디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와 말씀드렸었던 인슐린 펌프를 번들 판매 개념으로 해서 같이 판매를 한다라는 묶음 겁니다. 판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센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 측정기와 그리고 인공 췌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케어메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어메디의 이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펌프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뭐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2024년도에 이제 미국의 FDA 승인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에 그 비만 치료제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이 바로 이 CGM 업체들입니다. 연속 네. 혈당 측정 기업들인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 엄청난 시세를 보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살짝 부침을 겪었단 말이죠.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다시 힘내고 있는 아이센스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현재 25,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지만, 또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5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가격을 좀 넉넉하게 쥐었습니다. 아이센스 3만 원의 목표가, 손절 라인은 25,500원으로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할게요. 이번에 또 다른 섹터로 넘어갑니다. 메커스, 비메모리에서 찾는 기회, 반도체 솔루션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매출이 비메모리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 잡아볼게요. 비메모리 반도체. 결국 AI가 성장하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 구동하는데 비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에 지금 무한루프 긍정의 사고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뭐 HBM,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온디바이스, 그리고 CXL, 그리고 최근에 어제였나요? 이제 PIM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네.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2024년도에 좋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저는 약간의 테마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테마성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최근 아직까지도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FPGA라고 하는 시장인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의 이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회로를 직접적으로 이제 메모리에다가 비메모리에다가 반도체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메커스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네. AMD 쪽과 계속해서 AMD 쪽의 주가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AMD에서 이제 이 FPGA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FPGA 관련돼서 AMD 관련돼서 유통을 이제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유통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영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 메커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접목해서 유통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마진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예전엔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엮였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내재 가치가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재 가치도 굉장히 좋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메커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 반도체 쪽 얘기가 이제 세분화되는 이유는 AI 쪽이 성장하다 보면 고성능, 고용량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성능을 끌어올리는 한 끗 차이의 시장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련주들이 계속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건데 매출 성장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말씀 주셨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매출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메커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연간 성장률이 5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0%가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방금 전에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AMD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엔비디아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AI 쪽과 관련돼서는 엔비디아 관련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AMD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메커스라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연산의 고도화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IT라든지 디바이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 FPGA 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보다 좀 더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었던 PIM 쪽에도 연동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메커스 실제 외형 성장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뭐가 이렇게 다 어려울까요? FPGA 있다가 막 FPCB 있다가 이렇게 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또 FPGA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쉽게 소개해 주셔서 확실히 인지가 됐는데 마지막 포인트는 안정적인 재무 상황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같이 주시죠. 네, 이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테마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수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해서 수년금이 쌓여서 현재는 500억 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가 많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쪽 그리고 그동안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던 FPGA 쪽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 외형 성장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한 기업인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저희 얘기하는 사이에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13,8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반대로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 라인 때는 9,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커스 13,800원의 목표가 수정해 주셨고요. 9,000원으로 손절 라인 잡아 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추이 지켜보시면서 저희도 같이 호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내용 한 번 더 복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재규 본부장과 전략 챙겼네요. 고맙습니다.